네, 또고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죠. 새 채널에서는 제가 이번 주 내내 한번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장 브리핑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붐업을 시켜야죠. 지금 채널이 저 구독자가 지금 2,500명밖에 안 돼요. 2,500만 명이 아니고. 그래서 붐업을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매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대부분 보면은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지 웬만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나스닥이 지난 밤에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지다가 오늘 아침 8시 정도, 한국 시간으로 8시 정도가 뭐였냐면은 휴전이, 일하는 거에 휴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겠죠. 시장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한 마이너스 1%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타코, 트럼프가 한마디 했어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 휴전을 연장할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도 궁금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뭐 중요한 사건은 이제는 이제 전쟁이라는 게 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일단 뭐 코스피, 뭐 나스닥 다 신고가고, 다른 시장들, 유럽에 있는 시장들조차 지금 상당히 빠르게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은 뭐 트럼프는 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전쟁이 한창일 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전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방송 출연하면서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한철 장사는 좀 끝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삼전 하이닉스 2배 ETF 나온다. 여기 22일, 다음 달 5월 22일에 출시가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런 상품들이 제가 PB를 한 10년 했으니까, 이런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냐면 거의 고점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한 5만 원대 뭐 6만 원 이럴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는 금감원이 계속 막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출시가 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두 배짜리 뭐 세 배짜리 뭐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한국 반도체 뭐 코르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를 이제 웬만하면 이제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상품이 다양하게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레버리지는 사실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거든요. 잘 쓰면 좋고 못 쓰면은 진짜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누굴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이 양날의 검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폭락장 때 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 그 3, 4월 달 관세 전쟁 폭락장 때 유일하게 산 레버리지가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개인들의 손을 엄청나게 많이 타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동성 장사에 있게 되면 개인들은 쉽게 손을 좀 터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같은 그 하락이 있더라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바닥에서 죽은 것 같은데, 그 4월 9일날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가 작년에 가장 그 수익을 많이 내준 종목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그 종목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따라서 사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주식이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레버리지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나. 레버리지 ETF가 좀 가장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락장 때 두 배로 얻어 터지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상승장 때, 반등장 때 이제 반가이를 하려면은 그 50발, 30% 받다면 그만큼 또 반가이 하려면은 뭐 한 45%, 50%이 정도 그 정도 올라줘야 되거든요. 45% 정도, 뭐 그 정도. 그게 가장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장이 오늘 1% 빠지고 내일 1% 오르고 왔다 갔다 퐁당퐁당 가는 그런 그 약간 횡보장 때는 녹아버려요. 이게 레버리지의 음의 효과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딱히 다시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망가지는 게 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대신 엄청난 상승장이 올 때, 뭐 반등장 바닥 찍고 폭락장 때,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정말 괜찮은 게 ETF인데, 근데 이 바닥이란 건 또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3월 달에 테슬라를 샀다면, 레버리지를 샀다면은 그 다음에도 확 빠졌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4월 달 완전
이때 잡은 게 좀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3년 동안 제가 24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ETF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동거투자일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2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로만 무역 흑자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00조 원 정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1,000조 원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연간으로 볼 때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50조 원대 뭐 이 정도였던 걸 이렇게 52조 뭐 이 정도. 근데 이거를 한 분기만에 이번에 1분기 때 이제 벌었는데 중요한 거는 2분기, 3분기, 4분기는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뭐 250조, 300조 막 얘기 나오고 있고 연초에 한 뭐 200조 정도 나와 그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점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1분기 때 그 메모리가 50%가 넘게 올랐고 2분기 때도 30%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점점 그러니까 상승폭은 좀 줄어드는 어쨌든 간에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분기가 지날수록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갈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대부분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했으니까 이 둘의 이익이 2년 동안 1,0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5월 달까지 일단 홀딩해 보자라고 올해 5월 달까지는 일단 홀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홀딩해 보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 초반이고 그 하이닉스가 100만 원 넘나요? 이거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 120만 원 어제 5% 가까이 올랐네요. 정말 대단하다. 전자는 거의 22만 원 정도 왔고 그래서 5월 달까지 홀딩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저도 이제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봤었는데 이번 AI 데이터 센터의 이 붐은 좀 오래 갈 수도 있다고는 보거든요. 당연히 이번 쇼티지가 너무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5월 달까지 보자를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는 GPU 단에서 중고 GPU, 오래된 GPU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최신 GPU들도 지금 중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토큰, AI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토큰이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쇼티지인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엔트로픽의 여러 툴들 나오면서 또 쇼티지인 상황이고 저는 좀 눈여겨봤던 거는 최근에 나온 GPU들이 뭐 B100이라든가 이런 것들, 블랙웰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한 거는 중국가가 반등을 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는데 저 3년 전, 2년 전에 나왔던 이런 애들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토큰에 대한 이 GPU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올해는 제가 변동성의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뭐 좀 조용하게 지나지 않을까요? 뭐 럽하게 볼 때 일단은 뭐 코앞에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하반기에 뭐 전쟁 하나 더 터뜨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단 6월 달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쿠바를 넥스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쿠바하고는 전쟁을 할 것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둘이 잘 얘기해서 뭔가의 그 평화로운 그런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뭐 작년 그 폭락장 이후부터는 거의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톰리랑 친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렇게 메모리 때문에 고객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고객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지금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앞다퉈서 이렇게 저자세인 거는 정말 생전 이제 처음 보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LTA라고 해서 그 장기 계약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게 전체 매출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양날의 칼 같은 건데 장기 계약이 되면은 뭐 2년 3년차 되잖아요. 지금 26년 4월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가격이 이제 픽스가 돼서 3년 5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3분기 4분기의 상승분 같은 경우 계약을 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비싸진 가격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메모리 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단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롱텀으로 쭉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하반 경직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00조 본다, 300조 본다 이게 몇 년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깰 수도 있죠. 이제 계약을 위약금 물건 깰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쭉 제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안 깰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 AI라는 게 침투율이 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제 영상 보신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 많긴 하지만 뭐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이 정도.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쓰신 분은 굉장히 소수일 까 생각해요. 한국 분들은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저도 익숙한 게 이제 제미나이다 보니까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면 되게 약간 너무 통통통 튀게 뭐 장식도 뭐 되게 많이 달아놓고 뭐 이렇게 답변을 해줘가지고 약간 제미나이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미나이 쓰고 있는데 근데 얘도 거짓말을 조금씩 하긴 해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는 좀 필요한데 어쨌든 LTA가 좀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자랑 하이닉스 이 기업들이 주가가 좀 이렇게 쭉 그러니까 예전처럼 확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이클 따라서 그게 아니라 좀 유지가 되거나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왜냐면 워낙 그 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저도 메모리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6,300까지 올랐나요? 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6,388이네요. 6,400이네 거의. 오늘 6,400 되겠죠? 왜냐면 또 전쟁이 지금 이제 휴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얼마 연장된지는 뭐 안 나왔지만 그래서 랠리가 좀 지속될 것 같고 지금 뭐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 뭐 7천이다 뭐 7,300, 7,600이다 7,600이다 뭐 8천이다 이런 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와 대단합니다. 진짜 한국 대단하고 한국한테 이런 약간 얻어 걸린 것도 있어요. 이 AI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닌데 미국에서 이제 붐이 확 일어났는데 이거 자기들끼리 이거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구동시키려면은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얻어 걸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기회를 진짜 천우신조한 이 기회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애드립 같은 건데 이 얘기를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년 동안은 1,000조를 더 벌고 올해랑 내년까지 1,000조 원이 딱 들어오잖아요. 거의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6,7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잖아요. 이렇게 2년 동안 엄청난 겁니다. 외환 보유고의 거의 1.5배가 1.7배 막 정도? 이 정도 되는 돈이 2년 사이에 싹 들어오는 거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적어도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계속해서 이 머니 무브 사우스 코리아에 싹 들어오거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이렇게 돈을 잘 벌었던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큰 돈들이 확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남미 여행을 할 때 가이아나라는 나라를 갔었어요. 가이아나는 뭐냐면은 거의 그 진짜 빈국은 빈국이에요. 빈국은 빈국인데 가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글밖에 없는 나라인데 갑자기 그 앞바다에 베네수엘라랑 옆에 있는 나라인데 앞바다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원유가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대박 쳤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GDP의 몇 배가 된 돈이 이제 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외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물가가 튑니다. 뭐냐면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달러로 들어오면 이게 가이아나 달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나라의 통화 가치가 폭발을 하죠. 그러니까 가이아나 달러가 강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1,500원 정도 달러원 환율인데 이게 막 1,000원, 막 900원 막 된 거죠. 그러면서 물가가 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화가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폭 튀어서 우유 1리터 하나에 8,000원 정도 할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나라고 스타벅스가 한 개인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한 군데 맨날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거의 제 기억에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라떼 한 잔이. 우리 거의 미국 가면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반도체를 통해서 그 반도체 수출을 통해서 달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인플레이션이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1.7조 달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나만큼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산 시장이라든가 모든 시장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주식 시장이 올라가거나 적어도 하방 경직을 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속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올해 보면은 부동산이 조금 올라와요. 특히 서울 외곽 쪽, 그 서울 내부에서도 외곽 쪽 막 이런데 뭐 강북구 은평구였던 것 같은데 저 자세히 모르지만 그리고 뭐 과천이라든가 이런 그 경기도에서 서울하고 상당히 가까운 쪽들 이런 쪽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또 반도체 공장 근방에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쪽에 있는 집값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런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 낙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댐의 수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현금을 두지 마시고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케빈 워시가 지금 청문회 지금 하고 있어요. 6월부터 거의 확정이 됐다시피 했는데 연준 의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월의 이름은 뭐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레임덕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좀 젊은 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보면은 파월이 거의 10년 가까이 했을 텐데, 그렇죠? 10년 넘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그 트럼프가 1기 때 지명을 했으니까 지금 10년 정도 했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케빈 워시가 이제 들어오는데 6월부터는 청문회 중인데,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은 그 엘자베스 워렌 상임의원, 약간 굉장히 강한 좌파 의원인데 워시한테 트럼프의 아부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살짝 입꼬리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스머기라는 게 뭐냐면 약간 그 능글맞게 이렇게 웃는다는 얘기인데, 뭐 능글맞게 웃는 건가? 그냥 살짝 웃는 것 같은데 여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이익 베이스로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화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지금 뭐 당장 금리를 막 인상해야 될 정도 물가가 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물가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워시가 뭐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연준 의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도 뭐 이창용 총재에서 신현성 총재로 바뀐다고 해서 뭐 되게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나라 정부와 그 정부 쪽하고 잘 공조를 해서 업을 잘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늘 보면 그 뽑는 사람들이 약간 곤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도 본인 자산이 1,000억이 넘는 사람이고,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고, 명예 때문에 이제 간 사람이고, 여러분이 1,000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막 그러고 싶으실까? 근데 보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회장도 자산이 40조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 인도 모디 총리 왔을 때 같이 이재용 대통령하고 같이 셀카 찍은 거 보면은 진짜 부자들은 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열심히 당연히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매파적인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금리는 더 내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또 내리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고금리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4%대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기준금리를,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케빈 러시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트럼프는 맨날 금리 내려라 하고 있고, 지금 뒤끝이 서가지고 금리를 잘 안 내렸던 이 파월을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매파인 사람을 이제 뽑은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 이런 음모론이긴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유대 자본들 이 뒤에서 이렇게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패권,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자산이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매파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달러 가치, 지금 아무래도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기득권층의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거는 이제 고점 공포에서 개미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삼전닉스, 전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전닉을 10조 던졌는데 웨이는 3조 빈집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 이제 개인들이 거의 반등은 다 했죠. 20만 원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10조를 던져 나와요. 미친. 이번 달 내내 이제 10조를 던졌는데, 와, 엄청난 매도량입니다. 지금 4월 22일인가 오늘이? 사실 4월 22일 아침 7시 반인데 거의 20일 가까이, 그러니까 영업일로는 13일 정도인데 10조 던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던진 거고, 거의 하루에 8천억씩 던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던진 것 같지도 않네요. 요즘 하도 이제 거래량이 많아져가지고, 예전에 뭐 개인이 1조 주식 산다 그러면 제가 현업일 때 완전 라떼 라떼는 그랬는데, 지금 뭐 1조 사고 팔고 이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거니까. 물론 이제 약간 개미들이 제 생각에는 그 이번에 폭락장 때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들은 샀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오니까 스마트머니인 거예요. 그렇죠? 사고 저점에서 사고 많이 빠졌을 때 팔고, 많이 빠졌을 때 사고, 지금 올라오니까 반등에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 투자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폭락에 사라 이런 건데, 폭락에 사서 이 정도 올라와서 한 20% 이상 30% 정도 먹으면은 이게
매년은 거의 매년 이런 기회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게 물론 그 홀딩하고 있으면은 더 많이 벌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매년 20%씩 30%씩 이게 10년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계산을 해보세요. 저도 계산은 뭐 딱 되지 않지만 당연히 계산기 한번 뜯어 보시고 이 주식을 100% 저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100%에서 쭉 가져간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많은 개인들이 사실은 뭐 확 지금 주식이 이제 이번에 6,300에서 5,040까지 거의 1,300포인트 가까이가 빠질 때 많은 분들이 물량을 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버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홀딩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시장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장이랑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랑 그 씨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티시면 결국에는 시장이 두 손 들고 만세를 부르고 항복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겁니다. 약간 주식이라는 게 맷집이 있어야 되고 저도 그 증권사 있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무조건 홀딩.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하면 무조건 홀딩. 어떻게든 돈을 끌어서도 계속해서 홀딩을 몇 년씩 해가지고 결국에는 집 사고 차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이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빈번하게 여러분들 트레이더가 돼서 오늘의 전략이라는 막 그런 TV 프로 막 그 요즘 증시에서 그런 거 한경 TV 이런 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목 하나 깊게 파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베팅해서 몇 년 동안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 훨씬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에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개미들은. 정보성 매매를 하려면은 정보가 적어야 되는데 개인들까지 가는 정보는 이미 다 퍼지고 세력들은 이제 빠져나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만의 마이웨이를 가시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이웨이. 그래서 이렇게 마이웨이라는 게 나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한 종목을 갖고 이제 거의 물어뜯듯이 계속 몇 년 동안 물고 있거나 이런 방법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건 쉽지가 않죠. 오늘은 거의 제가 3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요. 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일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그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